안녕하십니까. 확률낚시, 릴지낚시의 모든 것, 오늘 또 재미있는 낚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고 드렸던 대로 오늘 전유동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텐데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현장에서 이때까지 80여 회 동안 이어왔던 이야기들을 실전 위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더듬어가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유동 낚시를 마무리하면서 제일 먼저 전유동이란 무엇인가? 전유동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반유동 채비처럼 매듭과 방구슬, 그래서 꾼이 포인트 환경에 적절하게 수심을 조절해 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면에 닿는 순간부터 상층부터 바닥층까지 전 층에서 입질을 기대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채비로서 전층을 유동시키는, 채비 전체를 유동시키는 방법의 낚시라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자, 전유동 채비의 활용은 어떤 데서 전유동을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가장 우리 꾼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활용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유동 채비의 기본 구성, 일반적인 기본적인 전유동 채비의 방법, 그리고 전유동 잠길 낚시 형태로 바뀌는 것. 뭐 크게 예를 들어 본다면 전유동 채비는 매듭과 방구슬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매듭과 방구슬만 없이 전체 유동을 시키면 전유동이 아닌가. 물론 맞는 말이죠. 그 전유동에는 뭐 제로제로 또 잔존 부력이 전혀 없는 제로지, 뭐 또 3제로를 활용해서 매듭 없이 전체를 유동시키는 방법이 있겠고, 또 뭐 1호지, 2호지, 예를 든다면 추자도에서의 참돔 낚시처럼 고부력 채비를 사용한 전유동 채비도 매듭을 하지 않고 수심을 정하지 않고 전체를 유동시킨다는 그 단어의 의미만 본다면 같은 전유동 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전유동 채비를 이야기할 때 매듭과 방구슬을 사용하지만 아주 가벼운 채비로서 일정한 채비의 유동폭만 조절을 시키지만 채비 전체는 잠길 낚시 형태로 전환되는 것도 전유동 채비로 함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실전 전유동 낚시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부터 현장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실제 낚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중에서 전유동 낚시 전체를 이야기할 때 가장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전유동 채비의 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뭐 1, 2, 3, 4 뭐 초보 조사님들께서는 그동안 이어온 이야기로서 어느 정도의 이해는 됐다고 보고, 또 중급 이상의 조사님들은 어느 정도는 다 숙지하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전유동 채비의 활용이라는 이야기를 전유동 낚시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유동 낚시 이야기를 하면서 전유동 낚시 활용에 가장 중요하다고 마지막 시간을 할애한 이유 무엇일까요? 이 전유동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는가. 아마 전유동 채비를 잡을 때 자,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그날의 조가를 높일 수 있는, 다시 말해 전유동 채비가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전유동 채비는 언제 어떤 환경에서 사용할 것인가. 시작할 때 전유동 채비의 활용 이야기로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갔었는데요. 전유동 채비라고 해서 전천후로 어떤 환경에서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니죠. 크게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동 채비는 조류의 방향으로 본다면, 조류의 측면에서 본다면 종조류에서 우선한다. 자, 종조류라고 하는 건, 자, 포인트 꾼의 자리입니다. 꾼이 선 자리고 바다를 보고 캐스팅을 하게 되겠죠. 좌우로 흘러가는 조류보다는 꾼의 발 밑에서부터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조류가 앞으로 흘러가주는 조류, 이런 종조류에서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점점 깊어지는 수심대, 가까운 곳은 수심이 얕을 것이고 멀리 가면서 점점 깊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갯바위 상황인데요.
이렇게 종조류,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흘러가는 조류에서 우선한다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반대로 좌우로 오르는 횡조류라고 본다면 거의 비슷한 수심대를 공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전유동 형태의 채비보다는 수심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약 20m 거리의 옆으로 갯바에 따라 밴드로 채비를 쭉 흘리기 위해서는 대상으로 하는 어종, 감성돔이라고 한다면 뭐 한 8m가 나오는데 나는 7, 8m를 공략하게 돼. 그럴 때는 약 8m, 9m의 채비를 맞추고 조류에 따라서 채비각을 감안해서 흘릴 때 가장 입질이 높은 수심층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횡조류에서 전유동 채비를 사용하게 된다면 채비가 흘러가면서 원줄이 받는 영향, 그리고 정확하게 본인의 미끼가 들어가 있는 수심층을 파악하기 수가 어렵기 때문에 전유동 채비는 오히려 확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류의 측면에서 본다면 종조류에서 우선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이해하시면 다음 현장에서 채비를 선택하실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낚시 환경에서 조류만큼 더 중요한 게 있죠. 기상 환경. 자, 기상 환경의 측면에서 본다면 좋은 날 우선한다. 자, 전유동 채비는 반유동 채비와 달리 캐스팅 이후에 꾼이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잠시라도 뭐 전화 한 통화 받는다고 시선을 놓쳐버리면 본인이 계산했던 채비 흐름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때부터는 또 믿음을 갖지 못하고 채비를 거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우려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상 환경의 측면에서는 기상이 좋은 날 전유동 채비 선택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주 적당하게 가까운 데서부터 종조류라 그랬죠. 종조류. 가까운 데서부터 채비가 찬찬찬 나가주는 그런 멋진 조류를 맡고 있는데 낚시를 시작하려니까 들끓는 파도 그리고 아주 강한 옆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자, 조류가 종조류이기 때문에 나는 점점 깊은 수심을 공략해야 돼. 그래서 나는 그냥 매듭을 없애고 전유동으로 할래 하고 채비를 던졌는데 이 채비가 5m, 10m, 뭐 15m만 흘러가더라도 강한 파도와 옆바람에 원줄이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채비를 꾼의 능력으로 채비를 간수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밑채비를 무게를 좀 둔다 하더라도 원줄이 받는 영향으로 채비는 수심 확보가 어렵게 되죠. 그 상태에서 채비의 흐름을 보지 못한다면 하루 종일 제 채비는 중하층을 공략해야 되는데 상층에서 머물고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기상 좋은 날 똑같은 환경이라고 한다면 야 반유동을 해도 될 것 같고 전유동을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판단하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좋은 기상 여건이 전유동 채비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전유동 채비의 활용 언제 어떤 환경에서 사용할 것이냐. 첫 번째는 조류, 종조류에서 우선하는 게 맞다. 물론 횡조류 또 조류가 전혀 가지 않을 때도 가벼운 채비를 천천히 내려놓는 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 첫 번째는 종조류에서 우선한다. 그리고 기상이 정말 좋지 못할 때 야, 이 환경은 반유동도 좋아. 하지만 전유동도 좋을 것 같아 라고 판단한다면 기상 상황에 따라서 꾼이 좋은 기상은 꾼을 돕죠. 좋은 기상에서 우선한다는 거. 자, 이렇게 조류와 기상 환경이라는 이 두 가지 현장에서의 변수는 전유동 채비의 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 그 외에도 뭐 대상 어종에 따라서 또 밑바깥의 동조를 절실할 때 여러 가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오늘 짧은 시간 동안은 이 두 가지의 가장 전유동 채비를 우선할 수 있는 상황으로 꼽아봤습니다. 자, 전유동 채비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로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부터는 첫 시간부터 계속 연결해왔던 그 과정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현장 실전 상황에 맞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